10단원 등차 수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열이라는 것의 뜻과 일반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3, 5, 7, 네모 11, 2, 4, 8, 16, 네모 64. 자, 이 네모 안에 알맞은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규칙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기억식 같은 경우에는요, 1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2를 더해서 숫자들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동일하게 되어서 이 네모 안에는 9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차례대로 2를 곱한 값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어서 32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열된 수를요,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 수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1, 3, 5, 7, 9, 11 이런 친구들은 다 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이 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를 보시면 일정한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는요, 여기서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요, 각 항에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A라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A1, A2, A3와 같이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작게 숫자들을 붙여서 각 항에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n번째 항은요, AN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항은요,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1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수열들을 각각의 항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n째 항이 AN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제-n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n번째 항을요, 우리는 AN이라고 하면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각각의 항들을 대표하는 그런 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이 되는 이 AN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셈 정리를 보시면요.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숫자를 어떤 규칙에 따라 나열했다라는 뜻의 수열입니다. 그리고 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말했던 거고요. 일반항이라는 것은 수열의 제 n번째 항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는 A라는 수열이었다면 AN과 같이 나타내고요. 뭐 B라는 수열이었다면 BN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같이 볼 내용은요.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입니다. 이 한자와 같이 유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무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열은요, 숫자를 나열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숫자를 나열하면 유한수열이고요. 한계가 없이 숫자를 계속 나열하면 그것이 바로 무한수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6, 12와 같이 12의 약수를 나열했다. 이것은 유한수열입니다. 유한계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5의 배수를 나열한다와 같이 5, 10, 15, 20, 점점점 계속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이런 수열들은요. 항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무한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개념 확인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규칙을 알아보고 제5항과 7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요. 1, 7, 13, 19와 같은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칙을 찾아보시면요. 지금 6씩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항은요. 19에서 6을 더해준 25가 될 거고요. 여섯 번째 항은요, 다시 6을 더해준 31이 될 거고요. 일곱 번째 항은 다시 6을 더해준 3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제5항은 25, 제7항은 37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요. 플러스 5.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5. 일곱 번째 항은 플러스 5가 돼서요. 제5항과 제7항은 모두 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와 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분모는요. 2, 3, 4, 5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를 예측해 보면 6, 7, 8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위에 분자도요. 1, 2, 3, 4와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5, 6, 7과 같이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항은요. 6분의 5, 일곱 번째 항은 8분의 7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n번째 항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수열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8이고, 세 번째 항은 27, 네 번째 항은 64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열에서 과연 n번째 항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특징을 이미 발견하신 친구들이 있겠지만 1은 1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 64는 4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AN인 n번째 항은요. 1일 때 1세제곱, 2일 때 2세제곱, 3일 때 3세제곱, 4일 때 4세제곱이었기 때문에 n일 때는요. n세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에다가요. 일반항 AN은 n세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항을 알고 있는 것이 왜 좋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면 이 n자리에 10만 바로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과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 곱하기 3, 두 번째 항이 3 곱하기 4, 세 번째 항이 4 곱하기 5, 네 번째 항이 5 곱하기 6이면 과연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지금 1일 때 1에서 1을 더해준 2, 2일 때 2에서 1을 더해준 3, 3일 때 3에서 1을 더해준 4, 4일 때 4에서 1을 더해준 5라면 n일 때는 n에서 1을 더해준 n 플러스 1이 와야 하겠고요. 이 뒤에 있는 3은요. 앞에 있는 2보다 1씩 큽니다. 4도요. 3보다 1이 큽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1씩 커지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뒤에 와야 될 거는요. n 플러스 1보다 1이 큰 n 플러스 2가 와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항 AN은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와 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요. 2,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3, 네 번째 항은요. 4입니다. 보시면 지금 부호가요. 홀수항에서 마이너스, 짝수항에서는 플러스, 홀수항에서는 마이너스, 짝수항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부호의 1제곱, 이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부호의 2제곱, 이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부호의 3제곱, 이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부호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게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숫자들을 보시면 각각의 숫자는요. 첫 번째 항에서 1, 두 번째 항에서 2, 세 번째 항에서 3, 네 번째 항에서 4이기 때문에 여기가 1, 2, 3, 4가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요. n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n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요. 일반항은요.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